알고자 할 때, 자유로운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방형 질문을 합니다. 평가자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할 때는 추가 질문을 하며, 평가 대상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에는 가정형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평가자 체크리스트, 피평가자 체크리스트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평가자 체크리스트는 필요한 학습 능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표를 만들어 평가 대상자의 학습 과정이나 학습 결과를 체크해 나가며 평가하는 방식이며, 피평가자 체크리스트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 과정이나 작업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말로 점검표 정도쯤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는 그 사용 범위가 광범위한 평가 방법입니다. 호텔이나 마트의 화장실, 소화기, 식당의 위생 정보표 등 빠짐없이 이를 수행하고자 사용하는 직무 영역부터 개인의 재반 일상사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땡땡 도시 일주일 여행 준비물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검색해보면 체크리스트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준비하면 문제없이 여행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 6개월 전 준비사항이라고 검색해보면 결혼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용 범위가 넓고 자주 활용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제작과 사용이 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의 청소 요소를 구분하여 항목화시켜놓고 그 정도를 단계별로 표시한 뒤 청소 시간으로 구분해 놓으면 일하시는 분은 청소 요소를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일할 수 있으며, 오전이라는 시간 단위로 다시 묶어 청소를 관리하는 직급자가 다시 점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청소를 직접 수행하시는 분이 점검을 한다면 피평가자 체크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고, 청소를 관리하는 직급자가 다시 점검을 한다면 평가자 체크리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체크리스트는 관찰하려는 행동 단위를 미리 자세히 분류하고, 이것을 기초로 그러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체크하거나 빈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훈련생의 작업 결과물, 작업 수행 절차, 작업 수행 시 행동 태도 등 평가 시 유용합니다. 또한 행위의 발생 정도나 빈도를 측정하는 평가의 경우 체크리스트 사용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할 유목이 명확하고 조작적으로 잘 정의된다면 효율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에 대한 양적 분석이 용이할 뿐 아니라 명확하게 정의되고 특수한 일련의 행위들로 나눌 수 있는 수행을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아울러 특정한 학습 결과가 있고 없음에 대한 절대적 판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장점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평가 방법 12가지 중 다른 평가 방법과 가장 결합력이 우수한 평가 방법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서술형 평가를 예로 들어봅시다. 특정 상황에 대하여 요구되는 행동 기술을 작성한 답안이 피평가자 인원만큼 존재한다면 한 명 한 명 장문의 답안을 읽어가면서 일관된 채점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범 답안을 기반으로 이를 항목화하고 모범 답안의 접근에 따라 정도 및 척도를 기재하여 그 도달 여부를 체크하며 채점을 하면 효과적이고 누락 없이 채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체크리스트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작용, 계속적인 행동, 사건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용하는데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행동 단위의 수가 너무 많으면 해당되는 항목을 찾아 체크하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점검하려는 행동의 수를 좀 더 세부적으로 기술하면 명확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꼼꼼한 평가자들은 행동 단위 수를 섬세하게 많이 만들게 되는 경향을 갖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 주관성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화를 지향할 수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과다하게 세부화되어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 도중 지치거나 해이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크리스트를 설계할 때
이러한 점을 이거 안 고려하여 가는 시간 이유 아시죠 산정, 이제? 항목 수 결정 얘도 한번 등 칠해본다면 직무 상황에 따라 적정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이만큼밖에 있습니다. 안 되니까. 일지전월 이 평가 방법에 대해 조그마한 알아봅시다. 회색 영역 안에서 최대한으로 정렬을 일지전월은 하고 있는 거죠 매일 얘는. 또는 정기적으로 평가 대상자의 학습 얘가 이 과정이나 상태에서 결과를 만약에 기록하여 디스플레이 평가하는 인라인 블록에서 방법입니다. 여기가 훈련생 500이다. 스스로 매일 혹은 하면은 정기적으로 이제 의미가 관련 있는 과제에 거지.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안에 기록한 이제 결과물을 정렬할 바탕으로 공간이 평가하는 충분하니까. 방법으로 근데 우리가 바라는 과제명, 거는 추진 이게 계획, 가운데로 나오는 게 수행 아니라 과정, 얘가 문제점 및 가운데로 해결 나오면 과정, 좋겠어요. 결과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이게 아무리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직무 뭐 이런 현장에서는 식으로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가운데 나오는 기록물을 것처럼 생산하기 때문에 보이지만 이를 얘를 활용하면 좀만 평가에 이렇게 대한 키우면은 부담 없이 평가를 진행할 얘는 수 가운데 있는 정렬이 아닌 장점이 거잖아요. 있습니다. 그럼 직무를 얘를 또 수행하는 맞춰야 되는 종류에 거네요. 따라 실험 일지, 작업 일지, 맞춰야 되네요, 생산 일지, 보육 일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간호 이거. 일지, 그렇죠? 훈련 일지, 네, 실습 이럴 일지 때는 등의 기록물을 이제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하시면 되겠죠. 평가 문항 또한 모월 모일부터 모월 모일까지의 왜 생산 디스플레이 일지를 블록이면 제출하시오 충분해. 얘는 정도쯤으로 너비가 개발해 최대하니까 볼 수 있습니다. 알아서 단, 최대하니까. NCS 기반 평가에 유연하게 따라 최대하니까요. 능력 단위별 수행 준거에 기재된 내용의 결과와 과정이 모두 일지 등에 이해되시죠? 적시되어야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 여부를 얘는 컬러 확인할 뭐예요? 수 있는데 블랙이죠, 블랙. 대부분의 현장 네, 직무에서 그럼 컬러 사용하는 뭘로 일지의 바꿔줘야 항목은 과정보다는 주로 처리량, 생산량 등 바꿔주면 되는 실적, 거잖아요. 즉 결과에 대한 그다음에 기재 또 항목이 뭐예요? 대부분이므로 이를 보조하기 위한 평가 도구가 부가적으로 데코레이션도 필요할 하나 수도 있어야 있습니다. 맞죠. 언더라인 빼려고. 직업교육 훈련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뭐예요? 점검평가, 폰트 사이즈. 즉 모니터링 개념으로 이해하여 다음과 같이 뭐 이런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자가 당장 퍼졌고, 훈련생이 제출한 또 이런 거, 기록물, 폰트, 일지, 웨이트, 볼드. 전화를 검토하여 교육 목표의 성취 웨이트, 여부를 볼드. 판단하고 그리고 또 뭐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행 베이시. 준거의 습득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 학습 병행 등의 현장 훈련에서 이렇게요. 훈련 일지 및 이거 학습 했었잖아요. 일지 등을 정기적으로 했었잖아요, 전산상으로 모니터링하며 맞죠. 실제 훈련 이행 여부 및 훈련 내용 등을 점검하며 이에 얘도 실제로 작성이 좀 붙어 이루어지지 있으니까. 않거나 작성된 내용이 부정 등의 붙여놓은 거죠, 문제의 이거. 소지로 아는 거 그냥 판단되면 충동은 하시면 돼요. 현장으로 방문하여 다시 점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단 끝났어요. 그럼 얘는 다음은 이거만 역할 연기 빼주면은 평가 완전 방법입니다. 역할 연기는 평가 대상자들에게 가상의 상황을 주고 주어진 상황 속에 특정한 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역할 연기는 주로 리더십 교육, 그리고 잘 세일즈 보세요. 교육에 저는 많이 얘를 복사할 활용되는 거예요, 방법으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특정 복사해서 교육생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이렇게 연기하도록 하고 참관자 및 그러면 당장은 이렇게 연기자가 나오겠죠. 느낌을 발표하고 강사가 근데 정리 제가 하고 및 싶은 거는 피드백을 이런 하는 거예요. 형태입니다. 얘네들을 컨트롤하고 싶어요. 얘네들을 컴퓨터 컨트롤하고 게임을 싶어요. 좋아하시는 이 분들이라면 브랜드 비주얼 롤플레잉이라는 스타일 단어가 비디오 더 뉴스 친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연극적 얘를 게임의 가운데로 보내고 개념에서 싶어요, 저는. 출발하여 개인의 캐릭터가 근데 지금 가상의 보면은 방법이 세계에서 있어요, 없어요? 무언가 시험을 극복하며 목표에 이르는 게임을 말합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평가에서 또한 현실에 일어나는 장면을 이게 무슨 설정하고 말이냐면은 여러 명의 사람들 각자가 제가 같은 역을 연기하여 밑에다가 비슷한 보면은 체험을 통해 어떤 글을 특정한 이렇게 일이 썼어요.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근데 제가 여기 올바르게 말고 대처할 수 있게 오직 하는 딱 평가 얘한테만 방법이자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유용한 있어요, 학습 방법이라고 할 특별한 수 뭔가를 줄 있습니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최초의 시작은 얘를 노이로제나 찾아갈 수 있는 정신병 등의 방법을 치료부터 구현을 해줘야 되는 시작하였으나 거잖아요. 저희 상황은. 기업 등에서 그러면은 그냥 고객에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얘네한테 대처하는지를 분노 하나 줘야겠다, 이렇게 또 하시면 돼요. 리더십을 몸에 배게 하는 등 넓은 분야의 교육과 평가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찾아갈 수 있는 뭔가가 생긴 직업교육 거잖아요. 훈련 당장. 현장에서는 실기시험 이전까지는 개념으로 찾아갈 수 이해하여 없었다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교육 이런 훈련 내용을 그런, 바탕으로 특정 상황을 뭔가로 제시, 감싸야겠다. 학습자가 역할을 그러면은 수행하는 얘한테 과정을 뭔가 특별한 관찰하여 평가하고 일을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교육 거겠죠. 훈련 기간 등 이렇게. 실제 환경이 아닌 네, 모의 네. 환경에서 평가 시 활용하며 이렇게 다 이렇게. 과업의 수행 과정 및 태도 등의 그럼 평가 딱 시 얘만 반응을 유용하게 하잖아요. 사용할 수 나머지 있습니다. 글은 반응을 안 하고. 이를 통하여 자기의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에서 입장도 이해하게 되며 역할 연기 폰트, 평가 웨이트, 종료 볼드 후에는 이런 거. 참가자 전원에게 좋은 점, 나쁜 점을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거나 녹화한 폰트, 영상을 볼드 보여주면 강한 피드백과 더불어 그다음에 친밀감 넘치는 분위기를 상에다가 뭐만 만들어낼 수 넣으면 있는 돼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음은 맞죠? 구두 발표 평가 방법입니다. 구두 발표는 브리핑이나 프리젠테이션으로 알려진 평가 방법입니다. 준비 시간과 발표 시간을 부여하고 발표를 시키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럴 듯 해줬잖아요 벌써.
구두 발표는 이쪽으로. 특정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평가 대상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학습자의 얘네들을 가운데 준비도, 정렬하고 싶다면 이해력, 표현력, 판단력, 되겠네요. 의사소통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고 하면은 과제 해결 우선 능력 끝났죠. 및 구두 이만큼.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큰 그다음에 장점이나 저는 여기다가 이제 한편으로는 좀 단점이 될 수도 띄어쓰기를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예컨대 발표력이 중간중간 우수하지 사이에다가. 못했다며 왜냐면 얘는 직무를 이 간격이 수행하는 넓잖아요, 능력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단언하기는 그죠? 어렵기 요 때문입니다. 사이 간격이 넓으니까 실제 저도 좀더 표현력, 보고 준비력, 싶은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 직무 그러면 수행 능력이 가려질 아까 수 쓴 거, 있다는 아까 점을 배운 거 유의하여야 보였어요? 합니다. MBSP 같은 개념으로 평상시 직무 수행 과정 중 의사소통의 빈도가 높지 않거나 발표나 표현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추천되지 않는 평가 방법입니다. 직무 내 프로젝트를 구성하거나 장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경우 과정과 결과를 축적하여 사용하기에 좋은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다면 또한 토론에서 지금 떨어지고 파악할 수 있는 거 있는 보이시죠? 지적 능력과 정의적 태도를 동시에 파악이 가능하며 문제 출제와 채점에 투입되는 시간을 절약, 즉각적인 그다음에 피드백을 이렇게. 주어야 하는 상황에 활용합니다. 이건 필요 없고. 평가자는 발표 평가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세히 자, 기록하고 더 뛰고 싶다. 평가자의 더 뛰고 관찰이 싶다. 평가 점수에 그럼 뭐 하면 영향을 돼요? 주므로 하나 더 주면 돼요. 평가자의 주관 개입에 주의해야 하며 학습자가 지나치게 긴장할 경우 생길 수 뛰고 있는 싶다. 측정의 그래요. 오류를 예상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두 발표 평가 방법의 평가 방식은 그러면 얘네가 주제나 좀더 질문은 사전에 미리 떨어지겠죠. 알려주어 충분한 연구 및 논의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특별한 내용 영역만 알려준 배운 걸 뒤 조합하고 구두 있는 발표를 거죠. 시행할 때 교사가 그 내용 영역에 관련 있는 주제나 질문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 기관에서는 이거 만들어서 수료 전 훈련 가운데다 과정의 놓고 프로젝트나 과제 발표 전 등에 주로 활용이 얘한테 되고 디스플레이 있으며 블록 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모아진 얘는 블록 줄 작품이나 필요가 없는 게 원래 결과물을 블록이니까. 또다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이력 관리 그리고 후 여기다가 텍스트 채용 등에 넣고서 활용하는 경우가 띄우려면은 늘어나고 MBSP 있는 넣고.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직무의 유형으로 보면 센터. 얘는 서비스나 지금 영업, 텍스트니까. 생산성, 연구 실적, 이만큼. 설계, 제작 등의 여기다가 직무에 넣고 적합하다고 컬러. 할 수 있습니다. 저거 다음은 보면은 작업장 얘가 왜 가운데 평가 정렬을 방법에 넣었는지 알수 대해 있는 거죠. 알아봅시다. 영역이 넓으니까. 작업장 평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정이나 일의 순서 등 작업장에서의 학습 수행과 행동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대체적으로 훌륭한 품질의 증거 자료는